네, 이제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단원 이제 남은 부분 문제를 풀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개형을 알아야 돼요. 개형을 알아야 이 부분을 풀 때 이해도 되고 할 겁니다. 개형 수업을 그렇다고 이렇게 녹화로 찍어서 하기엔 좀 그렇고, 개형 수업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일단 하고 그 개형을 안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거 매끄럽게 수업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개형은 안다고 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글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학생들은. 4차 함수의 개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그냥 크게 세 가지라고 일단 생각을 해둘게요.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4차 함수가 이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fx라는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모양, 이거를 이제 글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부를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금니형 이렇게 불러요. 어금니 사람 어금니 모양이라고, 어금니 모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생긴 형태, 이걸 이제 송곳니 이들이죠. 이빨 이죠. 송곳니 모양. 세 번째가 이제 앞니 모양. 이렇게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면 돼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차이는요, 평평함의 개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평평한 곳이 어금니 같은 경우는 총 세 군데가 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평평하다. 송곳니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셋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셋을 또 구분해 본다면은 일단 셋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제 극소가 존재해요. 극소값이 존재한다.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얘는 첫 번째 거는 극대값이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이 둘은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를 보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초반에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최고차 계수가 이제 음수죠. 이거 보면 마이너스 x 4제곱이라고 해서 처음에 계수가 음수라서 이제 뒤집힌 모양들, 아까까지는 이제 윗니 그래프가 나왔다면 이제부터 아랫니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4차 함수 계수가 음수면은 이제 이렇게 어금니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송곳니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앞니 나올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이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극소값을 갖도록입니다. 극소값을 갖도록. 근데 분명히 이 세 그래프 모두 이제 극대값은 같아요.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도록이라는 문제를 안 나온다는 거지, 시험 자체가. 극대값은 무조건 같고요. 그럼 극소값을 갖는 게 누구냐면 얘예요, 얘. 첫 번째 거, 그렇죠? 얘가 극소값을 갖죠. 얘네들은 극소값을 갖지 않습니다. 평평한 곳은 뭐 한 군데 더 있지만 어쨌든 극소값은 아니고, 얘는 극소값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유형, 얘죠. 그럼 이 첫 번째 유형과 두세 번째 유형의 차이점이 있다면 평평한 곳이 세 군데와 두 군데 이하의 차이죠. 평평한 곳은 무슨 느낌? 얘죠, 얘. 도함수, 접선 기울기 0 나오는 지점. 그러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값이 어때야 한다. 서로 다른 세 곳.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중근으로서, 하나는 뭐 다른 실근으로서 가지면 이런 모양. 세 중근 혹은 한 실근과 두 허근 모양이면 이런 모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극소값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개형을 알아야 뭘 해먹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개형을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어야 그래도 좀 풀리는 편이지, 개형 없이 풀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함수를 찾아볼까요? 도함수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4ax 죠. 이 도함수가 0되는 곳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라. 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방정식이 뭐라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하는 거다. 그 이유는 개형을 좀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기 위해서 뭐 판별식이 있나요? 판별식? 뭐 만들면 판별식도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부호를 이용해서 만드는 판별식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믿고 인수분해 되잖아. 딱 봐도 이렇게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쵸? x로 묶여요. 준식을 마이너스 4x로 묶는다고 치면은 x제곱 빼기 3x 빼기 a죠. 그쵸?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미 한 실근 나왔죠. x 0이라는 실근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인수, 즉 x제곱 빼기 3x 빼기 a에다가 0을 붙인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 좀 더 또 할 얘기가 좀 많아지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지면 됩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그 근 중에 0은 제외해야 돼요. 0이라는 글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0이라는 글이 나오면 얘랑 겹치기 때문에 중근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x가 0이나 3이라는 근이 두 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2근 나왔다고 이 전체 방정식이 3근 갖는 건 아니죠. 0이 겹치기 때문에 한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0이라는 근은 또 안 나오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개형을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개형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요 개념을 좀 안 하는 거죠. 요 방정식이 세 식을 가지려면 뒤에 있는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지면서 그 근 중에 0은 없어야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0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0 넣으면 식이 성립하면 안 된다. 0을 대입해서 성립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 더 찾습니다. 0을 대입하면은 a만 남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0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a는 일단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판별식을 쓰는 간단한 내용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 판별식 값은 9 더하기 4a죠.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랑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범위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큰데 0은 빼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 5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수를 찾는 거고요. 지금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하나만이 이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형을 일단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진짜 설명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형은 토요일날 수업을 통해서 일단 학습이 됐다고 치고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개형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걸 듣지 말고 이건 킵해뒀다가 다음에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일단 개형부터 먼저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844번 문제 또 마찬가지예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아야 한다. 4차 함수 지금 최고점 계수가 얼마다? 2분의 이건 또 양수니까 윗니빨 듯 윗니 이빨이라 말을 쓰면 안 된다며. 윗니 어금니 송곳니 앞니 그래놓고 극대값을 갖는 건 얘네. 그치? 얘가 극대값을 가져요. 극소값은 다 갖는 거고 극대값은 얘만 갖죠. 얘네들은 안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찾고 싶은 건 어느 쪽? 극대값을 갖지 않는 쪽. 그러니까 이쪽을 찾고 싶은 거죠. 지금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다? 평평한 것이 두 군데 이하.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면 안 됨. 두 군데 이하가 나와야 됨.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다?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게 두 개 이하가 나와야 한다. 이런 겁니다. 한 개는 반드시 나와요. 한 개는 반드시 나오는데 두 개 이하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개가 반드시 나오는 이유도 개념 설명할 때 해야 되는데 참 뒤죽박죽이다. 어쨌든 일단은 뭐부터 해야겠어? 미분부터 해야죠. 때려 한 대 빵! 끝. 때리면은 일단 저게 얼마야? 2x 세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의 x 빼기 2a죠. 그쵸? 또 2 거리고 있네요. 셋 다. 셋 다 2 거리고 있으니까 2를 묶을까 이렇게 x 세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x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요거 뒤에가 0 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뭐 3차 방정식 형태인데 중간에 a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죠. 저기 a를 없앨 수 있는 숫자 조리제법 1 같은 숫자 1 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쵸? 1 넣으면은 또 앞에 있는 건 플러스 1이고 뒤에 건 마이너스라서 또 숫자도 사라집니다. 아 1이라고 하는 일단 실근 하나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3차 방정식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없죠? 1차 항 a 빼기 1 상수 마이너스 a를 놓고 조리제법을 씁니다. 1 1 1 1 1 a 0 이렇게.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식 인수를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요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 방정식 앞에 2는 뭐 무의미하다 보고 이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나와야 된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죠. 이미 근데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나왔어요. 이미. 그쵸? 하나 이미 확보가 됐죠. 그럼 뒤에 있는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뒤에 있는 인수에 0을 붙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이미 하나의 근 나온 상태인데 실근은 2개 이하로만 나와야 된다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얘가 실근을 안 가져도 괜찮아. 실근 없어도 괜찮아. 다시 말하면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죠. 얘가 실근을 1개 가자. 그럼 이거 1개가 이거 1개니까 기껏해야 2개 아니겠어? 판별식 0도 되겠죠? 얘가 실근을 2개 가자. 근데 그 실근 중에 하나가 1인 거야. 이 1이 얘랑 겹치는 거지. 아까 먼저 구했던 저 방정식의 근 1과 겹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실근이 2개만 나오는 거지. 이 부분이 또 이런 게 예전에는 이거 방정식이라는 파트에서 이걸 배웠었는데 요즘 안 배우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그리하여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어쨌든 차라리 반대를 구할까? 판별식이 뭐냐면은 이 2차 방정식 판별식이에요. 1 빼기 4a죠. 이게 일단 0 이하면 돼요.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a가 뭐야?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일단. 야, 그럼 왠지 요거 답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쵸? 일단 이거면 돼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뭔가 큰 거야. 다시 말하면 이제 a 값은 4분의 1보다 작은 거지. 일단 거기에 하나가 근이 1 나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1을 대입해서 이 식이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을 근으로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실근은 2개 나오지만 그러니까 1을 지대 대입하면 이제 a 플러스 2가 0이라서 a가 마이너스 2 나오죠. 실제로 마이너스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면요. 이 뒤에 있는 방정식은 실제로는 2실근을 가져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1이라서 앞에 거랑 겹쳐버리는 바람에 전체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요게 이게 복병이죠. 요게 숨어 있었다는 거. 내가 있었지롱 해가지고 답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낚기 참 좋게 얘도 보기에 있네요. 그쵸? 그런 이제 개형을 좀 알아야 이게 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중간중간마다 또 이렇게 방정식의 개념이 좀 복잡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하나는 이렇게 인수가 나오고, 하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x가요? 그러니까 요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어떨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면 어때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파라는 근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방정식이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 방정식이 x 알파라는 근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랑 중분되기 때문에 요런 개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연속으로 좀 2문제 나왔네 벌써. 뭐 그런 개념들이 나온다는 거니까 따로 뭐 원래는 외워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옛날에는 다 배웠던 건데 요즘 안 배워. 어쨌든 이 가장 어려운 파트인 것 같아요. 이 두 문제가. 나머지 문제는 초점이 안 맞았어. 핸드폰 카메라가 좀 흐릿하긴 한데 좀 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그래프 개형 공부가 됐으면 금방 풀어요. 원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 문제 같은 걸 풀어본 다음에 원래 저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약간 순서가 약간 뒤바뀌긴 했는데 개형이 있는 됐으면 이런 거는 금방 풉니다. 함수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대충 알만하죠? 저 4차 함수의 구간을 적당히 정해줬죠. 적당한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의 이 4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게 최대와 최소, 다항함수에서의 최대와 최소는 끝값 플러스 극값 여기서만 나와요. 다항함수의 최대 최소는 끝값과 극값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시라면 요 끝값, 요 끝값과 이 극값, 이 극값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4차 함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그 자른 곳 끝 두 군데와 각각의 극대, 극소값들 이런 값들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다 안 그려도 좋습니다. 일단은 극값을 찾기 위해서 프라임 감자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되는 곳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일단은 얘를 찾는 거예요. 일단은 f 프라임 x가 0되는 곳을 찾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끝값들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x에 4를 대입한 값. 물론 개형을 안다면 조금 더 쉽게 대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런 값들을 네 안녕하세요. 녹화 중이에요. 자, 더 프라임을 구해볼까요? 12x 세제곱 빼기 얼마야? 48이야? 이렇게 암산이 약해. 더하기 36x. 학생들이랑 수업하면 학생들이 틀린 거 잡아주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잡아주나요? 제 틀린 거? 12x로 묶이겠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네요? 오예. 어이씨. 인수가 또 돼, 그치? x 빼기 1, x 빼기 4. 그러니까 이 함수는 평평한 곳, 이게 눈 0 되는 곳이 세 군데죠. 0, 1, 3. 0, 1, 3. 세 군데예요. 최고점계수 양수인 거 이용하면은 세 군데 평평을 갖는 것은 어떤 이 암리, 송곳니, 어금니. 어떠니? 어금니. 구요. 여기 좌표가 0, 여기 좌표가 1, 여기 좌표가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다. 마이너스 1은 이거보다 왼쪽에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마이너스 4도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에헤이 이거 참. 그럼 끝값들 여기, 여기. 그리고 극값들 여기, 여기, 여기 중에서 일단 대충 그러는 건데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셋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이 셋 중에 하나가 최대값의 후보자. 최대값 후보자는 나야 나 뭐 이런 거죠. 최소값 후보자 이렇게 두. 최소값 후보자는 나야 나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 나올 거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이거 듣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입니다. 유폐계 구간이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요 의사 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의사 양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애들 힘들어요.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이 함수에다가 0 넣고 이 함수에다가 1 넣고 이 함수에다가 3 넣고 다 넣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씩 다. 굉장히 귀찮은데 이거 언제다 넣지? 언제다 계산한다 이거. 씨 진짜 싫다. 답지 어딨니? 답지. 이해 가지. 답지 찾아. 847번 문제. 계산하기 싫어. 난 이런 거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런 거. 원래 수업할 때도 이런 거 나오면 안 해요. 계산 안 합니다. 유미가 해 하고서 넘어가거든요. 야, 얼마나 좋아. 답지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 값이 35. 0일 때 값은 뭐 마이너스 2죠. 뭐 저는 금방 구할 수 있는 거고. 1 넣는 값 3. 3 넣으면 마이너스 29. 4 넣으면 30이래요. 그쵸. 산수 싫죠. 나도 싫어요. 학생이면 열심히 계산하겠는데 학생이 아니라서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각각. 이건 대입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봐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뜻이 이제 최대값 후보자는 이렇게 셋이죠. 셋 중에 제일 큰 건 35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대값. 맥시멈은 35. 마찬가지로 미니멈 이 둘 중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일 때죠. f가 3일 때 마이너스 29. 그렇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9.
그 두 개 더하시오라는 문제죠. 더하니까 6? 6은 맞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 문제고,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항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는 극값 플러스 끝값, 극값과 끝값 중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거. 다항함수가 이제 맞아요. 다항함수가 이제 그렇게 구간 내에서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뭐 언제나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뭐 그런 취지로. 플레밍의 왼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랑 오른손 법칙이랑 차이가 뭐가 있죠? 뭔지 모르겠네. 전자력인데, 아이씨, 나 학교 다닐 때도 약간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래요. 자, 852번 문제. 이것도 이제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 일단 3차 함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대 때려. 한 대 때리고 봐. 한 선빵. 문제를 풀 때 모르겠으면 일단 선빵을 날려. 한 대 탁 때려. 일단 모르겠으면. FBI라고? 아, 전자력이 FBI에요? F가 힘이고 I가 전류인가? 모르겠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7이죠. 그쵸? 이 0되는 곳을 찾아요. 있나 없나 일단 뒤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x제곱 빼기 9잖아. 그치? 있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 최고점계수가 이렇게 음수예요. 일단 음수니까 모양은 이렇게 생긴 내려가는 모양이죠. 이것도 이름 붙여야 되는데 뭔가 멋있게 n형 뭐 무슨 형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 여기 좌표가 플러스 3. 그 다음에 구간은 0부터 4까지 돼요. 0은 이 둘 사이에 있겠죠. 그쵸? 정확히 말하면 변곡점자리긴 한데 그런 거 몰라 상관없어. 4는 3보다 오른쪽에 있겠고 이렇게. 그쵸? 이만큼이 그래프는 이만큼. 그러니까 끝값들, 이거 지금 그래프가 하얀 곡선인 걸 생각해 본다면 요 두 군데가 바로 최소값의 후보자들. 지금 그래프상은 0이 더 최소인 것 같은데 이러지 마세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거니까 이건 믿지 말고 최대값은 이제 3일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빼박. 수능 금지고 삐리빠빠 빼리빠빠 삐리빠빠 빼리빠빠 그거구나. 그 노래구나. 이거 무슨 노래지 근데? 무슨 노래지 그게? 일단은 이 함수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해 봐야 됩니다. 또 개 귀찮네요. 개 귀찮으니까 잠깐 또 약간 볼까요? 일단 이것도 봅시다. 계산하기 대입하기 0일 때 대입하면 K 나오는 건 금방인데 3? 몰라. 3 대입하면 3도 K겠네? 아닌데? 3 마이너스 81 54 플러스 K인가? 귀찮다. 852번 K 플러스 54구나. 4를 대입한 게 K 더하기 44래요.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K가 사라지진 않죠. 어쨌든 똑같은 K 값을 기준으로 이거는 0을 더한 거고 54를 더한 거고 44를 더한 거예요. 이게 최대값이겠고 이게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합이 50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둘의 합, 그러니까 2K 더하기 54, 요 둘이 이제 합친 게 50이다. K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령은 다항함수는 뭐식갱이 끝값과 극값에서만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3문제 남았어. 이제 이압. 다음 문제. 우리 학원 밑에 저기 핸드폰 가게에서 아주 신나는 댄스 뮤직을 막 틀고 있어요. 지금 막 여러분 안 들리겠지만 저한테는 들려요. 하필이면 또 내가 또 좋아하는 또 노라조 노래를 틀고 있어가지고 막 들썩들썩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녹화하고 있습니다. 857번 문제. y는 x제곱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3,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일단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요? 함수 그래프를.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이제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 대충 그릴게요. 대충. 3,0은 이보다 한참 오른쪽에 떠치고 이렇게.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 거죠. 이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어디에 있어야 P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 요 얘기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를
기울기만 갖고도 풀어요, 사실은. 원래 그게 더, 내가 봤을 땐 그게 더 좋은 풀이 같아요. 나는 그쪽으로 배웠나? 그쪽으로 배웠나? 처음부터? 난 그쪽이 더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순수하게 거리 개념으로 본다면, 거리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거리 개념으로 본다면은 일단 피해 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피해 좌표를 하나 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 a 쪽 이렇게 놔야겠죠. 이거 뭐 상식이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움직이는 점 좌표를 일단 문자화해서 둔다는 건 상식이니까 이렇게 둔 다음에 이 점을 a라고 부를까요? a. 그럼 이거 a 여기 p 이렇게. 그럼 p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은 p의 길이는 이제 원래는 루트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x끼리 뺐으니까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면은 이제 a 제곱에서 0 뺀 거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거리 공식이 루트 안에 a 4제곱과 저거 전기한 넣어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이제 4차식 꼴인데요. 루트 x라는 이 함수가 이게 증가함수예요. 그쵸? 이게 x 값이 커질수록 이 전체 값도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값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은 이 안에 있는 식 자체도 최소가 돼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값을 가져야 전체 값도 최소값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전체를 f라고 놓고 하면은 미분을 못 해요. 그렇죠? 이 전체를 f라고 놓으면 미분 못 하고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요 값만 따로 fa라고 두고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fa를 저 안에 있는 4차 함수인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빼기 6a 플러스 9라고 놓고 요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루트를 맞추면 그게 바로 PA의 최소값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또 뭐라고 하라고? 일단 선빵을 날려라. 빠! 모르겠으면 일단 미분 딱 한 대 때려주자. 먼저 한 대 때리고 시작해. 4A 세제곱 플러스 2A 빼기 6은 0. 오, 2로 이렇게 묶을까요? 일단 2A 세제곱 더하기 A 빼기 3은 0. 1로면 조립 되겠네요. 미분 가능하긴 아, 그렇죠. 아,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지 말란 말이야. 이과 애들은 미분해요. 합성함수 미분법 써가지고, 그쵸? 근호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과도 못합니다. 이거 무조건 원이에요. 2, 0, 1, 마이너스.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지 마요. 얼마지? 1, 2, 3. 아이고, 3인데 왜 A로 썼니? 맨 마지막에. 그거 봐, 이렇게 자꾸 말 거니까 헷갈렸잖아. 3, 0.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인수분해가 A 빼기 1에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항상 의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허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모든 걸 의심하는 습관 가지세요. 이거 허근이지 않을까? 허근 가져요, 실제로. 그쵸? 판별식 4분의 1을 쓰면은 금방 이해가지만, 1 빼기 6 나와서 음수 나오죠. 네, 그쵸? 그래서 허근 나와요, 허근.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은 그냥 한 개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4차 함수예요. 평평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4차 함수란 무슨 니? 앞니만 이렇게 평평한 곳이 한 군데가 나온다. 한 군데만 나오고 여기가 최소가 되겠지 뭐, 그치? 최소죠. 그래프 전체상 최소죠. 그러니까 A에다 1 넣는 게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A1, 그러니까 이 P점의 좌표가 1,1이구나를 찾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뭐 1 나왔으니까 1 대입해서 1 넣으면 얼마야? 1 더하기 1 빼기 6 더하기 9 이 정도 할 수 있어. 5네? 루트 5. 예. 루트 5가 최소값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도 한도 알려줬으니까 이걸 미분해서 풀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제 수업 시간 해줬던 걸로 푸는 게 낫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얘랑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가 서로 수직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해라. 직선의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직선길에서 수직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로도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걸로 나중에 한번 뭐 누가 물어보면 해주겠지만 절대 누가 물어보기 전까지 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은 밑에서 막 놀아준 노래 나와요. 노래 야야야야야야 뭐 그런 노래 나와요. 제목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 860번 문제. 곡선이 y는 4 빼기 x제곱, 원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고 쓰니까 더 익숙하긴 하겠지만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함계수 음수,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 아이고 왜 그림이
너무 정성 없어 보이죠? 에! 왜 올라가지 왜? 그림이? 선이 올라간다? 왜 이러는 거지? 이게 모니터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굉장히 망했어. 이쁘게 봐주세요. y는 이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는 그래프. y축 대칭이죠? 그쵸? 꼭지점 0,4인 여기 절편값은 2와 마이너스 2인 이런 y축 대칭인 그래프인데요.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 도형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 손톱? 쉬프트 누르고 그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두껍죠? 직선은 되는데 곡선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얘예요. 얘. 이 도형. 이 도형에 내접하면서 한 변은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x축 위에 한 변이 있고 이 손톱에 내접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좌표는 사실 이 한쪽 점의 좌표가 약간 좀 어디냐가 관건 아니겠는가. 그쵸? 이 점 하나가 결정되면은 사실 나머지 4 꼭지점 다 알게 된다는 거죠. 한 1사분면에 있는 이 꼭지점 좌표를 알면은 2사분면 좌표야 y축 대칭인 곳에 있을 거고 나머지 2 꼭지점은 수성해발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쵸? 각각의 점의 수성해발 자리. 그렇기 때문에 한 점만 위치가 결정되면은 나머지 4점이 다 결정되는 거라서 이 점의 위치만 놓으면 돼요. 아까 잠깐 해봤죠? 쿵팡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강 상담하러 온 건 아니고요. 네. 말씀 좀 드려보려고. 개인적인 사정인데 한 500원 정도. 안 돼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반장하네 진짜. 별별 사람이 다 와. 이제 지금 방금 누가 왔냐면 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500원만 달라고. 이걸 웃어야 되는 건가요? 울어야 되는 건가요? 깝깝합니다. 네, 지금 누가 또. 잠깐만, 이게 지금, 나 정신 사납게 하지 마. 나 지금 정신 사나워. 어쨌든, 피해 좌표를 하나 넣는데요. 피해 좌표가 이제, x 좌표를 a라고 두고요. y 좌표는 이제 함수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4 빼기 a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p라는 점의 좌표 이렇게 놓습니다. 네. 그 얘기는 녹화 끝나고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a, 4 빼기 a죠. 이렇게 놓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a라는 길이가 뭘 의미해? 요 길이, 요 길이. 요게 a라는 뜻이죠. 이 y축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큼 갔는가가 a고 4 빼기 a제곱은 뭘 뜻해? x축으로부터 얼마큼 올라갔냐 이 길이죠. 요게 y좌표의 의미, 요 길이가 x좌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절반 넓이에 해당하는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뭐냐면 넓이는 2배의 요 녹색 직사각형 가로가 a, 세로가 4 빼기 a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쉽죠. 나머지는 뭐 그냥 3차 함수고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8a. 지금 문제 하나 보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 문제 더 남았으니까 녹화 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3차 함수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단? 일단 모르겠으면 한 대 때리고 시작해. 6a 플러스 8. 맙소사 분수 나오네? 분수 나오네? 분수뿐 아니라 루트가 나오네? 이렇게 나와요. 그쵸? 왜 이렇게 나왔대? 왜 이렇게 루트가 나온 거랬지? a제곱이 6분의 8 3분의 4라서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인 곳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3차 함수가 이제 이런 모양 최고점에서 음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에서 극대극소가 되는 곳 한 군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이고 한 군데는 플러스 루트 3분의 2예요. 이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없죠. 무한히 올라가는 거니까 최대값도 없고요. 근데 이게 도형 문제예요. 도형 문제라서 숨어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의 좌표를 막 잡는 건 아니죠.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1사분면에 잡아라라고. 그러니까 1사분면 잡았다는 얘기는 벌써 일단 a 값이 0보다 클 것이다. a 값이
오른쪽 사각형이 완성되려면 오른쪽에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A라는 점에 일단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2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도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좌표가 2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숨어있는 점의 좌표, 숨어있는 이제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본다면 0은 이 한가운데 있을 거고, 2는 이보다 오른쪽에 있지 않겠느냐. 1분의 2보다 이게 더 작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요만큼만 집어넣고 생각해 본다면, 아, 이건 이제 극대값에서 최대값을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A에다가 루트 3분의 2라는 값을 대입해서 싹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다. 여기 이 넓이 함수에다가 그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답 몰라. 넘어가. 일단 패스. 아, 갑자기 뜬금없는 할아버지 등장으로 맥이 끊겼어요. 녹화를 중단할 수 없어. 이미 35분째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를 중단할 수는 없고, 아, 빵당하네. 상담이어도 난감할 텐데, 아, 이게 또 이런 또 학원에서 수업하면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중간에 또 변수죠, 변수. 아니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루트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863.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녹화하는 마지막 문제고요. 이거 끝나면은 아까 카톡으로 누가 문제 보낸 것 같은데? 그쵸? 다현이가 문제 보냈네요. 이거 아까 카톡 프로필이 다현이던데? 트와이스 다현 아니었네? 지웠네? 이걸로 한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863번 문제. 일단 이 직원뿔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반지름이 6이고 높이가 12짜리인 직원뿔. 직원뿔이란 말도 쓰고 정원뿔이라는 말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뿔. 뭐냐면은 왜 이럴까? 마음이 피딱해서 그런가 봐.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자, 이렇게 원뿔이 하나 있는데 원뿔이 저 꼭지에서 밑면에 수서발을 내면은 이 원의 정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직원뿔이라고 부른다는 건데요. 이 안에 이제 반지름이 6이고 이렇게 밑면 반지름 6, 높이가 12짜리 이런 직원뿔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접하는 직원기둥이에요. 내접하는 직원기둥. 내접하는 직원기둥이니까 이런 모양. 사실 이것도 약간 좀 변칙적인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니 왜 원뿔에 응? 왜 원기둥이 왜 저렇게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또 주장하는 학생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누워있는 걸로 푸는 문제를 본 적이 없네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현재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원기둥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근데, 이렇게 내면 아마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풀어본 적은 없어요, 참고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문제 스타일이 약간 좀, 설명이 약간 좀 부실해가지고 그런데, 예, 이런 모양이에요. 똑바로 세워놓은 원기둥인데요. 이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근데 입체도형 문제가 나오면은 나중에 이과 애들은 기하 벡터 시간에도 하겠지만, 입체도형 문제 나오면요 일단 평면화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평면화하는 작업. 옆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뭐겠어요? 옆에서 바라본다면 원뿔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본다면 이등변 삼각형.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원기둥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뭐로 보이겠어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일 거란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가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건데, 부피라고 하는 거야 반지름과 높이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본다면 이 반지름 길이, 높이 길이, 이 두 길이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닮은 도형으로 찾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요, 크게. 아까 했듯이 이게 6과 10이니까 요 큰 직각삼각형은 보다시피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2예요. 1대2. 그쵸? 밑변은 6, 높이는 12. 1대2. 그렇다면은 얘들과 닮은 도형을 갖는 이 직각삼각형 역시 1대2일 거고, 얘 역시 1대2랄 거 아니에요. 1대2, 1대2. 다 1대2.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 반지름에다 만약에 R로 둔다면 요 높이는 2R이 될 거예요. 요 위에 있는 높이가 되겠죠? 실제 원기둥 높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본다면 원기둥의 높이는 12 빼기 2R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면 반지름이 R이라면 남아있는 여백은 필요 없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길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일단 반지름을 R로 두자. 그러면 이 높이는 2R일 것이다. 6대 10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기둥 높이는 12 빼기 2R일 것이다. 그럼 부피는 금방 나오죠. 부피는
일단 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높이는 12 빼기 2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다시피 파이만 일단 빼내고 나머지를 이렇게 전개한다고 치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r 세제곱 더하기 12r 제곱이라고 하는 3차 함수고, 3차 함수 마찬가지로 3차 함수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뭐 최고점 계속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왠지 이것도 도형이니까 R의 범위를 생각해보면 R의 범위는 뭐 반지름이니까 일단 반지름이 생성되려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쵸. 예, 저도 가끔씩 해요. 한 문제 물어봐도 되냐고요? 예, 조금 이따 물어보세요. 이거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 값은 높이가 아니지. R이 커져봤자 저 미니멈 반지름 6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6보다 작다는 이 범위 때문에 3차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또 이만큼 또 잘라요. 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극대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이런 유형 문제들은 거의 99.9%는 다 극대에서 최대값이 나와요. 최소값 구하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극소에서 나오고요. 근데 이런 도형 문제를 최소값 내진 않아요. 최소값은 당연히 0이죠. 0. 부피가 생성되지 않을 때가 0이라서 최소값은 보통 안 내고 최대값 문제는 거의 99.9% 극대에서 나옵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요거 미분 때려. 마이너스 6r 제곱 플러스 24r이죠. 0 되는 거. 마이너스 6r로 묶으면 r 빼기 4인가요? r이 4일 때가 되겠네요. 그쵸? r이 아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데, 예. 0부터 6까지 범위에서 본다면 요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4일 때. r 대신 4를 대입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부피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 끝마치고요. 이제 또 질문 보내신 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